채용시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초상화로 이름을 떨친 화가입니다. 원래 무관 출신으로 부산진 수군첨절제사, 돌산진 수군첨절제사 등의 벼슬을 했습니다. 전라도 완산군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그는 어진화사에 발탁됩니다. 선원전에 큰 화재가 일어나 타버린 7조 어진들을 이모하는 작업에 참여한 후 고종 어진을 제작하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채용시는 자신이 그린 어진의 초를 가져도 되냐고 고종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왕실 밖으로 유출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채용신을 아껴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후인 1912년 그는 고종의 명을 받아 관악묘에 봉안되는 삼국지연의도를 제작합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 가장 큰 사이즈의 작품 8점으로 구성된 삼국지연의도는 그의 초상화,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등 여러 분야의 기량이 총체적으로 발휘된 명작입니다. 명나라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는 16세기 조선에 전래된 이후 늘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읽힌 중국 소설이 바로 삼국지연의입니다. 18세기에는 집집마다 외우다시피 하고 과거 시험의 문제로 출제될 정도였습니다. 삼국지연의의 유행과 함께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의 관우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관우신앙은 삼국지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부흥한다는 믿음입니다. 관우신앙의 전파와 함께 조선에는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관악묘가 설립되었습니다.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 또한 관악묘에 놓였던 예배화입니다. 제우마 소고천지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다. 유비 관우 장비가 복사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형제의 의를 맺어 황건적에 쓰러져가는 한나라 왕씨를 함께 구하기로 맹세한 도원결의의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세 사람은 전날 약속한 복숭아밭에서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삼고 하늘과 땅에 형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무기인 쌍고검, 청룡언월도, 장팔사모는 왼쪽에 있는 받침대에 세워놓았습니다. 유비는 7척 5촌의 키에 잘생기진 않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가졌고 관우는 9척의 키와 작은 대추빛 얼굴에 2자 넘는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장비는 8척의 키와 표범머리에 고리눈, 호랑이 수염이 어우러져 범상치 않은 당당함이 돋보입니다. 삼고초려, 유현덕, 제갈량의 초려를 3번 찾다. 삼고초려는 유비가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 원대한 지략을 품고 있는 제갈량의 초려를 3번이나 방문한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번거로움이라도 무릅써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유비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청년인 제갈량을 2번이나 찾아갔으나 허탕을 치게 됩니다. 결국 사흘이나 목욕재개를 하고 한 3번째 방문해서 초당에서 낮잠을 자는 제갈량이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는 정성을 기울인 끝에 함께 세상을 경영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림에서는 지도를 아이로 하여금 펼쳐들게 하고 그가 생각하는 천하삼분책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룡단 기구주, 홀로 말을 타고 주인을 구하는 조자룡. 조자룡이 말 한 필에 의지해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적진에서 구하는 무용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아두를 가슴을 보호하는 쇠판인 엄심갑 아래에 품고 말을 타고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후돈의 부장 종진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동생인 종신의 머리통을 가릅니다. 그는 오른손에 창을 옆으로 들고 왼손에 청홍검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경상 꼭대기에는 조조가 싸움터를 내려다보며 자기 편 군사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적장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공명기 동남풍, 동남풍을 일으킨 제갈량. 서북풍이 부는 겨울철에 제갈량이 칠성단을 쌓아 목욕 재개하고 도의를 입고 맨발에 머리를 푼 채 기도를 하여 기적처럼 동남풍이 불게 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갈량은 기적을 행하여 주유를 도와주었건만 주유는 천지조화를 부리는 제갈량의 후환이 두려워 서성과 정봉을 시켜 그를 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예상한 제갈량은 조자룡을 미리 대기시켜 그의 배를 타고 유비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 배경은 추운 겨울이지만 작품에서는 복사꽃같이 봄에 피는 꽃들이 만발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적벽대전, 적벽의 큰 전투. 황계를 앞세운 주유군사의 배가 제갈량의 기도 덕분에 부는 동남풍에 힘입은 화공으로 쇠사슬로 묶여있는 조조군사의 선단을 불바다로 만든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선봉 황계란 넉자가 쓰여있는 깃발 아래 날선 칼을 빼들고 있는 황계가 화선에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조조는 눈 깜짝할 사이 불바다가 된 배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군사들 속에 파묻혀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화공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조조의 군사들과 그들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주유의 군사들, 승리와 패배의 온갖 표정으로 아수라장 같은 적벽대전을 표현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지 연의도 가운데 가장 걸작입니다. 초상화를 비롯한 인물화에 능한 채용신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의석조조, 관운장은 의롭게 조조를 놓아주다. 관우가 적벽대전에 참혹하게 패해 도망가는 조조와 군사들을 화영도에서 만나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제갈량의 예언대로 화영도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우는 조조와 군사들을 만납니다. 그가 청룡도를 비껴든 채 적토마 위에서 길을 막고 서서 병력 같은 호통을 내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조조의 장졸들이 모두 말에서 뛰어내려 울고 절하며 목숨을 빌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조조도 말 위에서 빌고 있습니다. 관우의 태상 같은 위용과 조조의 참담한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관우는 조조가 도망치게끔 길을 터줍니다. 서성탄금, 서성에서 가야금을 타는 제갈량. 제갈량이 가정전투에서 패한 뒤 서성에서 불과 2,500명의 군사로 사마의의 15만 대군을 맞서서 서성에서 가야금을 타면서 태평하게 위장하여 그들을 속이는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갈량은 아이 둘을 데리고 정루에 올라가 누각 난간에 기대에 앉아 향을 사르고 유유자적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마의는 이 장면을 보고 제갈량이 복병과 같은 계책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서둘러 군사를 물려 피신합니다. 단도부숙, 칼 한 자루의 의지에 노숙의 술잔치에 가는 관운장.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 노숙이 초대한 술잔치에 단 칼 한 자루의 의지에 가는 관우의 용감한 기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노숙은 형주 땅을 넘겨달라는 손권의 요구를 거부한 관우를 술잔치에 초청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를 알고도 노숙의 초청에 응한 관우는 놀랍게도 청룡도 한 자루를 들고 소수의 군사만을 데리고 배를 타고 노숙을 찾아가는 영웅다운 기계를 보입니다. 관우는 술 취한 척하면서 노숙을 인질로 삼아 대기시켜 놓은 관평의 도움을 받고 빠져나옵니다. 작품 단도부숙에는 임자 맹춘 상한 종이품 전 정산군수 신채용신 사상 이란 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면 1912년 초봄 상순 전직 종이품 정산군수였던 신하 채용신이 그려 올립니다. 입니다. 1912년이라면 이미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시기인데 그는 왜 신하 채용신이라고 표기했을까요? 이것은 고종과 채용신의 비밀거래를 의미합니다.
채용시는 선원전 화재로 소실된 어진복원뿐 아니라 고종의 어진을 그리며 고종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종은 쓰러져가는 나라를 관우신앙의 길에 다시 일으키고자 당시 최고의 인물화가인 채용신에게 삼국지연의도를 그리게 하고 이를 관악묘에 봉안했던 것입니다. 채용신은 고종의 명을 받아 구국의 의지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삼국지연의도 중 한 폭인 적벽대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유 군사가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 군사의 복장을 보면 조선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건축물도 조선의 건축 양식입니다. 적벽대전의 기적이 조선에서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기를 바랐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912년 채용신이 가장 민족의식이 투철했을 시기에 그려진 삼국지연의도는 한국적인 화풍과 강렬한 염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품이자 고종의 구국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걸작입니다. 고종의 꿈을 담은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 원작을 조선민화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